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양반가의 마님 윤씨 부인은 이마의 땀을 가볍게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마음속 적막함이었습니다. 남편 조학진 대감은 간밤에 또다시 늦게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혔지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점심상을 차리겠습니다. 하녀의 목소리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없어 툇마루에 그대로 앉아 바깥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채에서 일하는 젊은 머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슴 동식이는 위솥을 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동식이의 건장한 몸에서 땀이 흘러내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씨마님은 어느새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동식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윤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윤씨마님은 황급히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슬그머니 부채 너머로 동식이를 계속 훔쳐보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하녀의 목소리에 윤씨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다 발을 헛디뎌 그만 툇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기둥을 붙잡아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 바깥에 까치가 날아드는 것이 보여서 그만 놀랐구나. 까치가 날아오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하니 오늘 누가 오시려나? 하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까치는커녕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윤 씨는 홀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동식의 건장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담? 채통이고 돌이고 다 어디 갔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지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설렘이 뒤섞인 채 윤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윤 씨는 하녀들의 눈을 피해 바깥의 담장 근처로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나 동식이를 다시 보고 싶은 욕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뒤에 몸을 숨긴 윤 씨는 바깥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머슴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헌데 동식이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것이냐? 오늘은 볼 수 없는 것인가? 헌데 갑자기 항아리 밑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개구리는 윤 씨의 발등 위로 뛰어올랐지요. 놀란 윤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 씨는 개구리를 떼어내려다 몸을 비틀었고 그만 항아리를 건드려 넘어뜨렸습니다. 항아리가 땅에 부딪히며 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녀는 급히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무언가 넘어진 것 같은데. 고양이가 지나간 것이겠지. 요즘 쥐가 많아 고양이들이 자주 돌아다니지 않느냐?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양반가 마님이 개구리 때문에 항아리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수치심으로 어깨를 떨었지요. 어둠이 깊어지자 머슴들은 각자의 잠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윤 씨는 이제 돌아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월화야, 오늘도 힘들었지? 여기 물 마시렴. 하녀 월화는 가녀린 체구에 청순한 미모를 지닌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로 동식이 건넨 물을 받았지요. 고워요. 동식 오빠가 없었다면 이 집에서 버티기 힘들었겠네요. 윤 씨의 가슴에 예상치 못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질투였지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모은 돈이 거의 다 모였으니 곧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같이 새 삶을 시작하자. 도둑질이나 일삼던 내 과거도 모두 청산하는 게야. 윤 씨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식이 과거 도적이었다니. 그리고 월화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과연 이것은 내가 써먹을 만한데? 윤 씨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검고 붉은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자가 나를 바라볼 때 그 눈빛.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의식하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그때 하녀가 들어와 남편의 전가를 전했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다음 주 관청일로 사흘간 출타하신다 하셨사옵니다. 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물었다 떼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오늘 저녁 무렵 바깥에 머슴 동식을 불러오너라. 하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고개를 숙여 명을 받들었습니다. 윤 씨는 하녀가 나간 후 옷장을 열어 평소 입지 않던 옥색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했으나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비단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머리도 새로 손질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향유도 조금 뿌려볼까?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흥분되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반과 마님으로서의 채통과 도리를 저버리는 일에 대한 불안감도 일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 서책을 미리 챙겨 두어야겠소. 내 부재 중에 집안일은 잘 살피시오. 염려 마시지요. 빈틈없이 살피겠어요. 조대감은 윤 씨의 달라진 옷차림과 향기에 의아한 눈길을 보냈으나 더 묻지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나절, 윤 씨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붉은 입술을 살짝 물며 하녀를 불렀습니다. 모두 물러가 쉬거라. 오늘 밤 나는 혼자 있고 싶구나. 아, 그리고 동식에게는 술을 가져오라 일러라. 머리가 아파 잠이 오지 않는구나. 윤 씨는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촛불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얼마 후 동식이가 술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루 아래 공손히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술을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이리 올라와 술을 따르거라. 동식이는 잠시 망설이다 마루에 올라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구가 촛불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윤 씨는 그의 손에서 술병을 받아 직접 2잔을 따랐습니다. 함께 마시자꾸나.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구나. 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마님과 술잔을 나눌 수 있사옵니까?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동식이에게 건넸습니다. 손가락이 스치자 윤 씨는 미묘한 전율을 느꼈지요. 오늘만큼은 신분의 구별을 잊고 싶구나. 자, 마시렴. 동식이는 윤 씨의 눈빛을 살피며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와 함께 욕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의 은혜, 황공하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윤 씨의 양볼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읽던 시집에 이상한 글이 있어 보여주고 싶구나. 내실로 들어오렴. 소인은 글을 잘 읽지 못하옵니다, 마님. 그렇다면 그림이라도 보여주마. 자, 이리 오너라. 동식이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하며 윤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내실에 들어서자 윤 씨는 문을 닫고 촛불을 낮추었습니다. 네가 과거의 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씨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지요. 두려워 말거라. 내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니. 그리고 나도 비밀이 있단다. 그녀의 손이 동식이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동식이는 잠시 망설이다 윤 씨의 허리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윤 씨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붓끝이 화선지에 닿아 먹물이 번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매화나무를 흔들어 꽃잎이 떨어지듯 두 사람의 옷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냐?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마님.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동안 윤 씨의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쾌감이 뒤엉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된 것 같은 해방감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윤 씨는 자신이 걷고 있는 위험한 길을 알면서도 이미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금지된 욕망의 맛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양반가 마님 윤 씨는 단정한 모습으로 남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출퇴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어르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사옵니다. 몸이 허하실 텐데 진지 드시고 쉬시옵소서. 그리하겠소. 내 부재 중 집안에 별일 없었소? 윤 씨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 앞에서 완벽한 마님으로 밤에는 동식의 품에 안기는 이중 생활의 짜릿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윤 씨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깥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습니다. 동식이가 기다리고 있는 창고 뒤편에 도착하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님, 오시겠다 하여 기다렸사옵니다. 오늘은 조심해야 한다. 남편이 늦게까지 서재에 있을 것이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님과 머슴의 사랑은 아주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윤 씨는 동식이의 손을 잡고 침소로 뛰어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둘이 안채 마루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빨리 저 장롱 안에 숨어라. 동식이는 재빨리 큰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 씨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았소? 서책을 두고 온 것 같아 들어왔소. 아, 어르신. 머리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조대감은 의심 없이 서책을 찾아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롱 안에서는 동식이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비춘섭은 주름진 얼굴에 의심의 눈초리를 담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 가문을 섬겨온 충직한 노비였습니다. 최근 마님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느낀 그는 밤중에 안차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마님께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듯하여 걱정이로다.
윤 씨는 하인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재치 있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춘섭의 의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지요. 요즘 바깥의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젯밤에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다는 말도 있구나. 하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미소를 감추며 말을 이었지요. 아마도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홀령이 집안을 살피시는 거겠지. 밤중에는 바깥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 소문은 하루 만에 온 집안에 퍼졌고 밤이 되면 아무도 바깥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재치에 만족하며 더욱 대담한 만남을 이어갔지요. 윤 씨는 자개함을 열어 남편 몰래 간직해둔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값비싼 은비녀와 천곡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주어야겠구나. 동식이가 좋아할 것이야. 윤 씨는 선물을 정성스레 포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점점 더 값비싼 것들을 주고 싶어졌지요. 그녀는 하녀를 불러 재치 있는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친척에게 보내는 선물이니 잘 포장하여 보관해 두어라. 내일 심부름꾼이 가져갈 것이다. 그날 밤 윤 씨는 포장된 선물을 품에 안고 바깥채로 향했습니다. 동식이의 방 앞에 선물을 두고 살며시 물러났지요. 이런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면서도 그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마당에서 월화와 동식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이에 윤 씨의 가슴에 질투의 불꽃이 일었지요. 월화야, 오늘은 안차의 모든 방의 이불을 새로 말려야 하겠다. 그리고 마루도 전부 다시 닦아라. 네, 마님. 그런데 어제 이미 이불을 말리고 마루를 닦았사옵니다. 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먼지가 보이는구나. 더 깨끗이 하거라. 월화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윤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식이 월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춘섭이는 마당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에는 걱정의 빛이 어렸지요. 마님께서 요즘 많이 변하셨소이다. 특히 월화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구려. 윤 씨는 춘섭이의 시선을 느끼고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단정한 마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춘섭아, 네가 나이가 들어 일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제부터는 바깥차의 일 대신 창고 관리만 맡아도 좋겠다. 마님 소인은 아직 일할 수 있사옵니다. 내 뜻이니 따르거라. 춘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속임수와 술책을 쓰게 되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식을 향한 집착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촛불 아래서 동식이가 건넨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어떻게 글자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자금이 모이는 대로 월화와 떠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식이가 자신을 떠난다니, 그것도 월화와 함께. 네오는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 윤 씨는 남편의 서재에 보관된 가보급 보석과 상당한 양의 돈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침소를 나서 조용히 서재로 향했지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선 윤 씨는 열쇠를 꺼내려다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몸을 숨기려는 찰나 하녀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지요. 마님, 이 늦은 시각에 어찌 여기 계시옵니까? 윤 씨는 순간 당황했으나 재치 있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을 가슴에 얹었지요. 아이고, 놀랐구나. 방금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나타나 무언가를 가리키셨단다. 서재 쪽을 가리키시는 것 같아 확인하러 왔지. 하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 하셨나 보구나. 내일 서재에 제사상을 차려 시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야겠다. 네, 마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제사상을 준비하겠사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서재에 차려진 제사상 덕분에 자연스럽게 서재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녀는 마침내 서랍 속 열쇠를 손에 넣었지요. 그리고 금고에서 보석과 돈을 꺼내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윤 씨는 동식이를 만나 훔친 재물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이 보석의 광채에 반짝였지요. 마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소인에게 주시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제 충분하겠지. 동식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으나 곧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우리는 활에서 떠난 화살처럼 돌아갈 수 없구나. 제 빛을 잃은 거울이 본래 모습을 비출 수 없듯, 한번 젖은 먹물이 다시 마를 수 없듯 말이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동식이는 모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윤 씨는 하녀들이 오가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동식에게 귀중품을 건넨 후로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지요. 그녀의 눈은 월화를 쫓았습니다. 월화가 무언가를 품속에 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월화에게 다가갔지요. 월화야, 그 품에 무엇을 숨겼느냐? 아, 마님,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빨래 도구를 가지러 가는 길이었사옵니다. 월화의 당황한 표정에 윤 씨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물러간 후 윤 씨는 몰래 뒤를 따랐지요. 월화가 창고 뒤에서 품속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윤 씨가 동식에게 선물했던 비단 허리띠였습니다. 윤 씨는 침소로 돌아와 분노와 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남편의 옷을 꺼내 자신의 몸에 맞게 정리했지요. 오늘 밤 남장을 하고 두 사람을 미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놈년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갓을 써서 가려 쓴 후 어둠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은 불안으로 요동쳤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지요. 남장을 한 윤 씨는 그림자처럼 바깥차의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식과 월화가 몰래 만나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마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물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지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른 윤 씨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마을 외곽의 창고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윤 씨도 그 근처로 다가갔지요. 이제 거의 다 모였다. 보름날 밤에 떠나자. 마님이 준 재물로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마님께서 알게 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걱정 마. 그 집착하는 늙은 여자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결코 알지 못할 거야. 난 처음부터 마님의 재물만 노렸어. 이제 우리 목적은 거의 이루어졌다. 윤 씨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꽃구경 나온 나비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날개가 젖은 듯 화로 위에서 따뜻하게 데워지던 술이 갑자기 얼음장 위에 쏟아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그래도 마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마님도 나름 우리에게 잘해주셨는데. 마님은 나를 물건처럼 소유하려 했어. 내 진짜 마음은 항상 내게 있었다는 걸 잊지 마. 극도의 배신감과 수치심의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에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돌아왔지요. 진흙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침소에 쓰러진 그녀는 밤새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가을산에 번지는 붉은 단풍처럼 물들였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지요. 이제 윤 씨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만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윤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고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느낄 고통이 나의 수치심만큼 깊어야 하리. 윤 씨는 먼저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도둑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내어 경계를 강화하게 하면 보름날 밤 도주하려는 동식과 월화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지요. 윤 씨는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가문의 도장과 종이를 훔쳐와 동식이 가문의 재물을 훔쳤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로 했지요. 또한 동식의 과거 도적 행적에 대한 정보를 관아의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는 보름날 전날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윤 씨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하인들에게 평소와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씨의 눈에 월화가 들어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대했지요. 월화야, 내일은 큰 빨래를 해야겠구나. 모든 준비를 미리 해두어라. 네 마님, 모든 준비 미리 하겠사옵니다. 월화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 씨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지요. 윤 씨는 더 나아가 동식이의 방에 몰래 숨겨두었던 일부 보석을 두고 다른 하인들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월화가 동식의 공범으로 의심받도록 그녀의 침구 밑에도 작은 보석을 숨겨두기로 했지요. 윤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춘섭이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지요. 마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윤 씨는 급히 종이를 숨기고 춘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걱정이 어려 있었지요. 마님, 감히 말씀드리자면 독을 품은 자는 결국 자신도 그 독에 중독됩니다. 오랜 세월 이 가문을 지켜본 제가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윤 씨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춘섭이는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윤 씨는 잠시 말을 잃었지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마님의 눈빛이 변하셨사옵니다. 예전의 온화한 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그림자만 남았사옵니다. 그저 걱정되어 드린 말씀이옵니다. 춘섭이의 말은 윤 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동식에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욕망이 아닌 진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졌지요. 나가 있거라. 홀로 있고 싶구나. 춘섭이가 나간 후 윤 씨는 황망하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복수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지요.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갈등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배신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몰래 찾아뵙게 되어 윤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의심이 번갈아 일었지요. 네가 감히 어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 마님, 제발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러 왔사옵니다. 동식이의 진지한 눈빛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 후 자리에 앉았지요. 말해 보아라.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처음에는 정말 마님의 재물만을 노렸사옵니다.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님께 진짜 감정이 생겼사옵니다. 윤 씨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동식과 월화의 대화를 들었기에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런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동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님께서 저희를 미행하셨군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마님의 지나친 집착과 통제가 두려워 도망치려 했을 뿐이옵니다. 윤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동식이를 질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마님께서 주신 재물 중 일부만 가져가려 했사옵니다. 나머지는 마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숨겨두었지요. 증거로 이것을 보십시오. 동식이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 씨가 준 보석 중 절반이 들어 있었지요. 가을의 마지막 단풍잎이 떨어지듯 찬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듯 윤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와 월화를 용서하시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멀리 가서 다시는 마님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찌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배신했다. 마님도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으셨을 뿐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 하지요. 윤 씨는 동식이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혼란스러웠지요. 복수심과 남아있는 애정, 배신감과 이해심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윤 씨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후원 정제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지요. 얼마 전까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묘한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하녀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동식이와 월화를 불러오너라. 병자를 위한 약초를 찾아야 한다고 하여라. 하녀가 물러간 후 윤 씨는 정자 난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이 옳은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지요. 동식이와 월화가 조심스럽게 정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지요. 자, 이리 앉거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 씨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내가 어젯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마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내가 준비한 것은 너희를 파멸시킬 완벽한 계획이었다. 윤 씨는 차분히 자신의 복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관아에 제보할 내용, 조작한 증거, 심어둔 보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지요. 동식이와 월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원했다면 너희는 이미 파멸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마님,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아보았지요.
용서라.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구나. 동시가 네가 가져간 재물은 너희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가지 더 준비했다. 관아에 도둑이 나타났다는 거짓 제보를 해 관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또한 북쪽 길에 말과 식량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 길로 떠나거라. 마님, 어찌 이리 은혜로우신지. 저희는 마님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내가 한 일은 은혜가 아니라 속죄이다. 내 집착과 통제가 동식이를 질식시켰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너희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했던 것을 용서하거라.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일어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모든 발자국을 덮듯이 우리의 과거도 이제 새하얗게 덮이길 바란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께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윤 씨는 홀로 정제 남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일종의 해방감이 피어올랐지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구나. 윤 씨는 첫눈이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은 듯했지요. 윤 씨는 며칠 전 동식과 월화를 떠나보낸 후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 덮인 정원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정화된 듯 했습니다. 춘섭이가 조용히 다가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겨울이 왔지만 마님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셨군요. 윤 씨는 놀라운 표정으로 춘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마님의 그림자가 2개로 늘어난 첫날부터요. 윤 씨는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몰래 한 행동들이 사실은 다 보여왔다는 사실에 민망함과 함께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마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했사옵니다. 오랜 세월 이 가문을 섬기며 배운 것은 인간의 마음은 강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섭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늘 그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조대감이 서재에서 나와 윤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방문은 드문 일이었지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사옵니까? 요즘 부인의 모습이 달라 보여 찾아왔소. 무슨 일이 있었소?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불륜 관계까지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소원했던 그들의 관계와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지요. 놀랍게도 조대감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하며 자신도 아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학문에 빠져 옆에 피어난 꽃을 보지 못했소. 내 불찰이오.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늦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이 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지요. 윤 씨는 우연히 마을의 약재상 김 씨를 만나 의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넓은 지식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년 여인이었지요. 이 약초는 열을 내리는데 좋고 저것은 기운을 돋우는데 효험이 있지요. 마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르쳐 드리겠사옵니다. 정말 그리해 주시겠소? 나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배우고 싶소이다.
윤 씨는 정성스럽게 약재를 저울에 달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겪은 윤 씨는 자신의 특권과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을 실천에 옮겼지요. 남편의 지지 아래 양반가 한쪽에 작은 약방을 열어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거라. 오늘 준비한 약이 충분할 것이다. 윤 씨의 약방 개설은 처음에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양반가 마님이 약방을 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재치 있게 대응했습니다. 약방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니 선비가 학문을 닦는 서당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것이 어찌 천한 일이겠습니까? 윤 씨는 실제로 양반 자제들이 아플 때 무료로 치료해주며 점차 인정을 받아갔습니다. 약재상 김 씨의 도움으로 의술을 배운 윤 씨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약방 주인이 되었지요. 아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놀랍소. 내가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되어 기쁘오. 전염병이 돌던 시기, 윤 씨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약초를 달인 물을 마을 우물에 소량 섞어 예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방식을 고안해 전염을 막은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윤 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큰 재앙을 면했소이다. 내가 한 일은 작은 것이요. 그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요. 어느 날 멀리서 온 환자 중 한 사람이 동식과 월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왔사옵니다. 그곳에 동식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월화가 작은 농장을 일구며 살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군요. 윤 씨는 그 소식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지요. 꽃이 만발한 약방 마당에서 윤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춘섭과 약재상 김 씨가 그녀 곁에 서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